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AI 안전연구소의 조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발표가 왜 첫 번째가 되었는지 너무 떨리면서 궁금했는데요. 나머지 발표자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AI 위험 지도라는 게 AI 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툴이자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첫 번째에 배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떨리지만 첫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AI 위험 지도라는 걸 이제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AI 안전이냐? AI가 워낙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실제 한국의 챗GPT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가 일상화되면서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동시에 AI 위험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을 왜 안전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AI의 기능이나 성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AI 위험 또한 더 크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AI를 개발하면 안 되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하게 이 AI가 제공할 수 있는 과학적 영역의 그런 R&D를 높이는 역량 혹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 이러한 혜택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AI 위험이 뭐고 안전이 뭐냐라는 질문을 사실 저희가 AI 안전연구소라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AI 위험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가 어떤 영역에 있는 연구자냐 혹은 어떤 산업에 있는 관계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AI 위험이라는 게 기술적인 어떤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 AI 위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이 단편적인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I에 관한 위험이나 사건은 지금까지 기존 논의를 보시면 되게 파편화되어 있거나 특정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이슈화되는 경우 어떤 특정한 법률이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R&D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단절된 형태로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AI 위험 지도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AI 위험에 관한 기존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 OECD나 기타 많은 표준 기구 내에서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에서는 위험 자체를 정의할 때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또 니스트 AI RMF에서는 이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OECD에서 AI 관련한 용어 정의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을 하고 있는데요. OECD에서 AI 관련한 보고서를 보면 AI 리스크를 특정하게 정의하고 있다기보다 AI 해저드, 인시던트, 그리고 시리어스 인시던트, 그리고 디제스터라는 단계적인 접근으로 AI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리스크는 이 위험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사건 또는 상황, 원인이 되는 것부터 실제 일어나는 AI 사고,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재해 정도까지 수준이 됐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 리스크를 보시면 제가 여기 시스템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그 심각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에 대해서 기존 다른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위험의 어떤 텍소노미, 그런 분류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영국 AI 안전연구소에서 전 세계 연구자들을 모집해서 한 100여 명의 연구자들이 함께 작성하는 국책 AI 과학 보고서입니다. 여기서는 위험을 크게 세 가지,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위험, 그리고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 시스템적 위험으로 구분을 해서 이 위험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해결하는 방안의 기술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 발간했고 지금 2026년 발간을 위해서 지금 전문가 패널들의 리뷰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 자체를 어떤 기술적인 원인 때문이다라기보다 사용자로부터 악의적인 사용을 하는 위험을 큰 카테고리로 하나 가지고 있고요. 기술 자체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노동시장 혹은 경제적 산업구조, 이런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그런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 또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위험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특징은요, 그 원인 자체를 분석하는 분류를 2024년 보고서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2025년에는 위험을 논의한다기보다 위험 자체를 분류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 MIT의 리스크 텍서노미입니다. 그래서 MIT에서 AI 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리스크 텍서노미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의 다수의 연구자들, 이 위험을 어떻게 분류할지, AI 위험의 어떤 관련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연구한 전 세계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험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기준으로 본인들이 크게 주체, 의도성, 시점을 기준으로 코주얼 텍서노미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위험 연구들을 종합해 놓은 그 연구진이고 연구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AI 안전연구소에서는 저희 AI 위험 지도를 처음 출발할 때 여기 MIT 리스크 텍서노미 연구팀과 컨택을 해서 사실 기존에 접근하고 있던 이런 위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접근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저희의 위험 지도의 구성이라든지 중간에 위험 DB를 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주체를 AI라는 형태로 AI를 별도로 분류하고 인간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말들은 결국 저희가 지금 뭐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특정 사업자나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인간의 어떤 행동에 관해서도 중요하게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영국의 보고서에서도 포함한 것처럼 의도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주얼 텍서노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영역이나 유형을 총 7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차별, 프라이버시, 그리고 허위 정보, 악의적 행위자나 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경제 환경 피해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MIT의 리스크 텍서노미를 보시면 특히 도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처별로 연결을 하기엔 그 연계성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의 구분에 있어서 그 위계성이나 그 계위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저희 한국형 AI 위험 지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OECD의 그 AI 사건 관련한 모니터링 사이트입니다. 그 AI 인시던트 앤 하자드 모니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사건, 사고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들여다보시면 AI 프린시플, OECD AI 원칙 관련해서 선택해서 필터링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유형, 이게 신체적 피해인지 심리적 피해인지 실제 경제적 피해인지 등을 분류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피해 수준이나 피해 대상 등을 필터로 해서 선택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AI 관련 뉴스를 스크래핑해서 이 사건 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특정 사건을 집중해서 보거나 아니면 텍서노미 자체를 좀 이 위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연구들만 모아놨거나 이게 굉장히 단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은 상당히 상호 연결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편향이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고 이게 어떤 법적 피해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은 위해라는 사고 원인으로부터 실제 사고까지 연결돼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어떤 이론적인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대응은 어떤 걸 할 수 있고 관련 부처는 누가 있고 정책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AI 위험 지도를 출발을 했고요.
제가 오늘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AI 위험 지도는 저희 평가실이나 연구실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구조화된 그 그림은 저희 연구소의 구성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정책 쪽에서 어떠한 텍소노미가 어떻게 있는지, 위험을 어떻게 분류해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본다면, 저희 평가실에서 이제 그런 해당 위험이 어떤 특정 기술적 대응이나 평가할 방법,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 벤치마크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하고요. 어떤 심각한 위험이 저희가 식별이 됐을 때 관련한 기술적 R&D 연구는 어떤 게 좋을지 먼저 착안해서 저희 AI 연구실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저희 연구소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스크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 지도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AI 위험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근본 원인은, 그리고 발현 현상을 분석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개별 사건이나 어떤 위험별이 아니라 AI 위험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어떠한 분류가 있고 어떻게 식별해 볼 수 있고, 이걸 실제로 평가하고 완화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 개인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32조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저희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법, 한국 AI 기본법 32조가 안전성 확보 의무이고, 각 기업들이 어떤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해야 되는 의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면서 만나본 그 사업자들을 보면 위험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식별하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접근 체계 혹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위험 지도는 크게 잠재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AI 위험 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AI 리스크 큐브, 그러니까 모폴로지컬 차트로 좀 도식화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 커주얼 어널리시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원인을 초점에 맞춰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총 3가지 축을 따라 분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체, 두 번째는 원인 시점을 의미하는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마지막은 시스테믹 갭입니다. AI나 그 외 인간이 외에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계 혹은 사회적인 환경, 산업, 이러한 어떤 미비한 원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해당 AI 위험을 발현하게 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각 축에 4개씩 세부적인 구분으로 총 64개를 유형화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아직 저희가 비주얼라이즈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누가 원인이 되었는지, 언제 원인이 되었는지, 어떠한 미비한 요인 때문에 함께 이게 종합적으로 발현이 돼서 이러한 위험이 구성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IT 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리스크 인스턴스를 가져다가 1차는 LLM으로 분류를 했고요. 2차는 저희 전문가 그룹이 해서 각 축 분류별로 이 64개 유형 중에 해당 위험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분류를 하고 있고, 해당 위험의 어떤 이름을 정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사고 예시, 그리고 실제 DB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면 AI 그 자체가 어떤 원인이 돼서 설계 단계에 특히 기존 기술 환경 체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어떤 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안에는 사실 기술 AI 그 자체보다는 기존 어떤 다른 기술 때문에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매핑입니다. 그래서 좀 더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그럼 어느 영역에 영향을 주느냐에 관해서 별도로 분류해서 원인이 아니라 위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분류 프레임워크이고요. 똑같이 세 축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거는 발현 시점과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앞에 2개는 유사한 축이고 마지막 도메인이 이게 물리적, 사회문화적, 인지적, 권리침해, 경제적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분류에 맞춰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나 그럼 해당 피해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려드리면 지금 좌측에 있는 건 사실 저희가 비주얼라이즈하는 예시입니다. 제가 이 유사하게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저 컬러는 무슨 뭘 의미하냐 이러면서 막 너무 궁금해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이런 차트 형태로 도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좀 시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삼축 분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뭐 자율주행차나 AI 채용 시스템 그리고 CBRN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발표 자료를 봤는데 사실 AI 외에 어떤 다른 원인들로 발생하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봤을 때 주요 담당 부처는 어디가 될 수 있고 해당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 혹은 어떤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한 위험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유형별로 케이스를 분류를 같이 해서 시나리오까지 함께 제시되는 형태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계별로 저희가 통합적인 지도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인 분석, 그 위험이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서 이 행위 주체 발생 시점, 구조적 결함에 따라 구조화되는 경우 이 위험의 기원의 원인, 그리고 사실 그 64개 유형을 들여다보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이 뭐 이런 어떤 기술적 특징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미리 원인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험 매핑 쪽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뭐가 문제, 뭐 때문이지? 이게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사실은 저희 뭐 한국 구조도 그렇고 다른 지금 아세안 국가들을 만나봤을 때 이걸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되는지 사실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게 뭐 AI가 붙었으니 무조건 과기 분야? 아니 근데 그 외에 AI가 사실 들어가는 게 전 산업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영역을 좀 더 구체화하고 구조화해서 핵심 주체 혹은 책임 그 메인으로 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부 그게 사실 정부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초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이 위험을 좀 많이 책임감 있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걸 총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 매핑 쪽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통합 위험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이나 어떤 이론적 논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건이나 피해 사례 위험별로 어떤 벤치마크가 필요하다, 기술적 해결 방안은 뭐가 필요하다 등 이런 정책 설계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 단계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관련한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 계신 만큼 저희 향후 계획을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엔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큐브의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64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위험 큐브의 각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딥페이크라는 걸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은 금융사건으로 받아들이고요. 가짜뉴스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는 분들은 언론의 어떤 그런 피해 영역으로 보고 성범죄에 관련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또 성범죄에 관련된 걸로 보기 때문에 각 유형화된 그 안에 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실제 해외 연구자들이랑 좀 몇 번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미팅을 했을 때 사실 각 국가별로 위험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실행을 할 거고요. 위험 매핑 같은 경우는 피해와 대응을 연결하는 연계 정보 제공에 좀 더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이나 그 외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그럼 이 많은 위험 중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모든 위험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저희가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우선순위화를 해서 먼저 대응할 위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위험의 어떤 것부터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식별하는 것을 다음 단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런 다음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도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더 안전한 AI 뭐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이해 관계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위험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인가부서 단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메인 전문가와의 협력도 고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글로벌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AI 위험 지도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세계화되고 글로벌 표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가장 선도적인 어떤 지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거버넌스 체계의 툴로서 사용되는 걸 보면 충분히 다른 국가에서도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외 기업들, 그 외 연구자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어쨌든 이 AI 위험 지도를 조금 더 쓸모 있고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툴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